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달 네 번째 토요일 날인가 강의를 하고 이렇게 올린 것이 그 유튜브에 올렸을 때 이렇게 좀 파일이 깨져가지고 못 보신 경우가 있어서 죄송하게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그 주선님 저기 뭐야 카네이션 받으셨어요? 네, 받았지요. 아이고, 끝나고 먹었습니다. 잘 받으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추천 물건을 시작하게끔 되는데, 우리가 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기 전에 할 것부터 생각하고, 할 자신이 있을 때 사야지 된다는 것이 제 항상 주장입니다. 제일 첫 번째 파는 방법은 실거래 가격의 80% 정도로 싸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부동산이 매매로 나왔을 때 잘 안 팔리는 경우 급매로 파는 경우가 있는데, 급매로 판다는 얘기는 시가의 10%에서 20%를 우리가 싸게 내놓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파실 때 시가, 감정 가격에 팔 것이 아니라 감정 가격에 80%에서 90%에 팔 수 있다고 그럴 때에 우리가 60%나 65%에 줘서 80%나 80%나 90%에 팔고 나오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가. 두 번째 방법은 물건이 좋든지 나쁘든지 생각하지 않고 이 꼭 필요한 사람한테 팔고 나오는 방법입니다. 제가 그 2개월, 3개월 전에 공주에 있는 그 물건을 제가 추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면은 옛날 집인데 80세 되시는 노인 여자분 혼자서 거주를 하고 있어요.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게 팔릴까 생각하다가 제가 사실은 그 현장 답사를 갔다 그 앞에 나오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여기에 그 앞집인가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누가 살고 있고 어떻게 하냐 했더니 80세 되는 여자, 85세인가 85세 되는 여자분 혼자 거주하고 계시는데, 옛날에는 여성 저기 뭐야 지도자 뭐 그래도 같이 오랫동안 분녀 회장으로도 오랫동안 일을 하셨던 분인데 지금 연세가 드셔가지고 했는데, 그 얼마 전에 아들이 돌아가셨다고 죽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저렇게 돼갖고 혼자서 이렇게 빚을 져갖고 저것이 경매로 나왔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더 이상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분 사위가 저기 어디 어디 면장이십니까? 저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 면장한테 물어보시기 바라고 저한테는 더 이상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누구 보고 물어보라요? 사위 면장. 사위 보고 물어보라 그러죠. 사위가 면장이면 저기 뭐야 그 집 사서 그 노인네 돌아가실 때까지 살 것 같아요. 그 집 도로 살 것 같아, 안 살 것 같아? 살것 같은데. 살 것 같으죠. 근데 최저가에서 한 100여만 원을 더 써서 우리 수령선이 입찰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그 사이도 입찰에 들어가갖고 40만 원이니까 45만 원 차이로 졌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겼다는 건 나중에 알고 제가 이제 잔금 내기 전에 그게 그 우리 수령선이 낙찰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잔금 내지 말라고 했죠. 좀 기다리라고. 그리고 낙찰하고 다 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면장님 찾아갔어요. 낙찰받은 사람이 그랬더니 자꾸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한 얘기가 아니 이 시골 집에 노인네 혼자 살고 있는 이 집을 왜 사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사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한테 그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차순위 신고를 해놨으니까 좀 잔금을 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나보고 그분이 물어본 게 이 집을 도대체 이 시골에 80대가 넘은 그 노인네가 혼자 살고 있고 들어있는 이 집을 왜 사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저기 나한테 이제 그러면 저기 그 면장님께서는 차순위 신고해놨다면서 그거 왜 사셨습니까? 그걸 물어봤더니 아이 제가 사고 싶어서 삽니까? 저희 장모님이 계시고 와이프가 그냥 사자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샀죠. 그러길래 내가 속으로 얘기했어요. 나 그거 알고 샀다. 내가 사면 당신이 살 수밖에 없을 거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다시 말하면 나한테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을 반드시 필요하노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한테 팔려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 자체가 좋으냐 나쁘냐는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파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파는 방법이 어떻게 한다면 시가의 80%나 90%에 팔 수 있게끔. 그러니까 49%까지 떨어졌을 때 55%에 사가지고 낙찰 받으면 70%나 80%에 팔고 나오고 낙찰 못 받으면 발구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입찰에 들어가면 된다. 두 번째, 지금처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그 사람한테 팔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 된다. 사서 그분한테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찰 보증금 그 200 얼마 냈으니까 입찰 보증금 200 얼마 하고 돈 안 내는 걸로 해서 300 얼마 하고 그 두 개 주시면 제가 잔금 안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조금만 깎아주십시오. 그러고요. 그럼 내가 그러면 270만 원 내가 입찰 보증금 냈으니까 270만 원, 270만 원 해갖고 40만 원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40만 원 맞아 깎을게요. 잠깐 싸가고 바꾸라고 잔금 안 내고 어떤다? 혹은 자기가 어떤다? 하고 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세 번째로 파는 방법이 내가 꼭 사는 사람도 없고 그 싸긴 싼데 그거를 뭘 한다? 개발을 해서 내가 좀 정리해서 만들어가지고 팔겠다는 것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도 추천 물건 중에서 제일 많이 고르는 것이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식으로 그 사람이 살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걸 제일 많이 고릅니다. 오늘도 제가 고른 그 물건 31개, 32개 중에서 80, 90%가 다 그런 물건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필요해서 내가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투자해서 목적으로 산다는 얘기는 팔아야 되기 때문에 파는 방법을 생각하는데 제가 이 부동산을 경매로 사서 파는 방법은 이 세 가지 안에 다 있는 거다. 자, 제일 먼저 보시겠습니다. 전주시 아파트 3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지분 매각으로 나왔는데 아파트가 3,400짜리가 1,600만 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아파트는 원래 내놓기만 하면 팔리고 가격도 거의 시가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가 지분 매각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두 번째 해서 49%까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되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죠. 임차인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우리 낙찰사 보고 내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내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대항력 있는 전입자는 나한테 달라고 그래, 달라고 그러자. 왜? 자기가 세에 들어간 것이 없는데 무조건 대항력만 있다고 해서 낙찰자한테다가 돈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피를 해야 될 것이 대항력 있는 세입자를 기피를 하는 것이지 대항력 있는 전입자를 기피하는 것이 아닌데 여기 보면 1997년도에 전입을 했죠. 그렇죠. 그럼 1997년이었던 지금부터 20몇 년을 지난 거죠. 이 사람은 얼른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세입자가 아니고 전입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건 무시해도 된다 이런. 그 다음에 보시게끔 되면 여기서 보면 2,100만 원이 지금 강제경매로 들어왔죠. 그럼 우리가 잔금을 내기 전까지는 잔금을 내기 전에는 우리가 갚으면 취하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살고 있는 분이 자기가 그대로 이 집에서 거주를 하려면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첫 번째, 여기 강제 경매에 있는 것을 대신해서 갚아줄 수도 있죠. 그 집에서 거주하려고. 그러면 취하 되겠죠. 취하가 되면 우리 낙찰자한테다가 취하 동의서 받으러 오겠죠. 그럼 그자 취하 동의서 해주면서 몇 분 만에 도장을 받을 수 있겠죠.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여기서 살고 있는 분이 같은 식구라고 한다면은 공유자 우선 매수를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럼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오면 우리는 그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세 번째는 우리가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낙찰을 받았으면은 예를 들어서 간단한 겁니다. 낙찰을 받으면 우리가 등기 이전으로 하고 이 사람한테 우리 다시 지분권자한테 파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경매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르시는 분은 공유자 우선 매수가 있고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분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가 우리 수강생들한테 현금 내지 말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낙찰 허가가 나고 이의 신청 기간이 끝나고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런다. 내가 낙찰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내가 여기서 그대로 거주했는데 하게끔 되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된다. 잔금 안 낼 테니까 입찰 보증금하고 잔금 안 내는 것에 대한 돈을 뭐 여기 지금 1,600원 그러니까 160만 원 아니에요? 160만 원 하고 뭐 한 300만 원 더 줘서 뭐 500만 원 만약에 준다면 제가 잔금 안 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분에게 당신이 공유자 우선 매수로 신청해서 서류 신청해서 어떤다? 바로 가져갈 때 미납을 하고 공유자 우선 매수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이 있을 때도 있고 그 사람이 만약에 그걸 못하겠다 나 아니 이판사판이다 그럼 안 쓸 수 없는다? 그러면 다 팔아서 나누자고 우리는 할 수 있겠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한다면 이 아파트가 대부분이 어떤다? 90% 정도에는 낙찰이 되죠. 그럼 우리는 지금 몇 프로에 떨어졌냐면 지금 몇 프로까지 떨어졌죠? 49%까지 떨어졌으니까 65%의 우리는 정도의 낙찰을 받아갖고 다 안 된다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을 때 90%에 팔리면 법원에서 배당으로 받아오는 것이 최악의 경우라는 얘기입니다. 경매에서 피해야 될 것은 돈을 많이 벌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묶이지 말아야 되거든요. 묶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마진이 좀 적을 수가 있다. 시간이 1년 걸릴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이럴 수는 있지만 묶이는 일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목이 전입니다. 땅이 1,400평인데 대지가 있고 전이 있습니다. 세 필지가 여기 경매로 나왔는데 세 필지가 나왔는데 전이 두 필지고 대지가 한 필지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상당히 좋은 물건이라고
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감정가가 얼마죠? 4억 3,300이죠. 이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파는 방법이 세 가지라고 했었죠. 제일 첫 번째가 싸게 판다, 두 번째는 꼭 필요한 사람한테 판다, 세 번째는 뭐에서 판단했죠? 개발했어. 개발해서 판단했죠. 이것이 개발하는 물건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보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은 이 세 필지구, 전이 두 필지구, 대지가 한 필지구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은 뭐부터 먼저 보셔야 되냐면은 항공사진부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골프장이죠. 여기 골프장이 있죠. 그렇죠? 근데 골프장이 여기 입구가 여기 있죠, 입구가. 일루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골프장이. 그리고 여기서 또 제가 골프장 보면 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된다? 이것이 이 길에서 골프장 올라가는 것이 서울로 가는 거고 이쪽으로 가는 땅이 뭐예요? 영주로 가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쪽에서 이 골프장에 골프 치러 오시는 분은 이 앞을 반드시 지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그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위에 보시면 땅이 여기도 지금 풀이 났는데 이게 임야를 이렇게 전으로 개발한 것 같고 왼쪽으로 이것이 보면 전부 다 이게 전에다가 가운데다가 농지 전용을 받아서 집이 지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요 집 들어가기 전에 여기 우측에 보십시오. 여기 우측에 보시면 여기 뭐냐면 하남미가라고 돼 있죠. 그렇죠. 제가 보기엔 여기 골프 치러 다니신 분 없어요? 골프 치러 다니시고 골프 치러 한번 가면 5시간, 6시간 걸리죠. 그렇죠? 대부분의 골프 치러 가기 전이든지 끝나든지 식사를 하죠. 그러면 아침 새벽에 갔다 올 때 나 혼자 새벽에 가면서 해장국 들려서 먹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끝나고 나면서 같이 골프 쳤던 사람하고 좀 식사를 한 번 정도 하고 헤어지죠. 그런데 여기가 보게끔 되면 그러한 골프를 하는 치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건강식을 만들어 파는 음식적으로 저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옆에 이 왼쪽 있죠. 왼쪽에 우리는 이 지금 경과로 나온 집이 있죠. 이 집을 아까 제가 개발해서 판다는데 개발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가지고 가든을 만들고 싶어요. 어떤 골프장 손님들을 위한 건강식품 가든을 만들고 싶고 여기에 있는 나머지 저는 제가 보기에는 건강식품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 판동산을 지으면서 하면 좋고 이 밭은 농지 연금으로 써도 되고 여기는 가든을 만들어 가지고 된다 개발을 한다는 얘기인데 땅을 개발해서 뭐 농지 전용 허가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집을 가지고 저는 가든 그러니까 골프장을 운영할 다니는 사람에게 가든을 만들어서 팔자 이런 뜻입니다. 요런 집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되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4차선 도로변 그 아까 2차선 도로변이 여기거든요. 골프장 들어가고 서울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게끔 되면 아까 그 뭐 가든 미가라는 거 있고 여기서 들어와서 일로 가게끔 되면 우리가 낙찰받은 그 집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말고도 우리 수영생 한 분이 그 여주에 있는 땅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제가 해가지고 그 뭐야 다시 말하면 손두부인가? 두부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파는 집을 판다고 지금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거의 한 4, 5년 됐거든요. 딱 이렇게 그 여주에 있는 쪽에 골프장 들어간 쪽에 그것도 다 쓸어가지고 저기 뭐야 그 집 하나 있다가 사가지고
싹 정리해서 새로 지어가지고 지금 프리미엄만 그냥 몇 억이 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여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일 먼저는 뭐다? 싸게 판다. 두 번째는 꼭 필요한 사람한테 판다. 개발해서 판다. 이거는 개발해서 파는 겁니다. 세 번째 물건입니다. 양양군 물감리 전원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양양이 여기가 한 4, 5년 전에 상당히 바람을 많이 불었던 땅이에요. 혹시 제 사장님 여기 바람이 왜 불었는지 아세요? 기증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 저기 뭐 올림픽 대로를 통해서 춘천으로 해서 양양까지 고속도로가 뚫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울서부터 강릉까지 가면 제가 보면 한 고속도로 한 220km예요. 근데 거기서 88도에서 바로 가면 180몇 km예요. 직선으로 상당히 가깝고 양양으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좋아져서 이 양양 바닷가에 전원주택 짓는 것이 상당히 그 당시에 어떤가 붐을 일었었던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괜히 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었거든요. 개발도 많이 하고. 자, 보시게끔 되면은 지금 현재 경매로 나온 땅이 예전에 경매로 나왔었어요. 경매로 나와가지고 지금 얼마에 팔렸냐면 1억 7,200에 감정가로 나와가지고 지금 1억 8,200에 누가 질러서 받았었죠. 이 받았었던 건데 똑같은 것이 지금 새로 나와가지고 이번엔 감정가는 좀 더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2억 4,200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왜? 1억 1,800까지 떨어졌어요. 보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당시의 가격은 이 감정 가격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다 볼 수는 없지만은 이 감정 가격이 70%에서 80% 정도에는 팔릴 거라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보면 자, 최선님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돈이 좀 여유가 있어서 양양의 바닷가 근처에 전원주택을 한번 사놓고 싶다. 전원주택을 사놓고 싶어도 1억 이내 정도 올릴 경우에 나는 한번 사놓지. 이렇게 하지만 이거를 2억 3억 아무리 집이 좋다고 해도 2억 3억씩 들이기는 부담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1억 1,800인데 우리가 만약에 1억 3천, 1억 4천 주고 산다면 그 1억 한 5, 6천에는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잘 안 팔린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게 보게끔 되면 이게 필지가 한 필지가 아니고 두 필지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기 있는 한 필지고 여기 있는 두 필지란 말입니다. 이렇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지금 나온 것이 두 필지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도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도로가 지분이 아니고 도로 전부 다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팔 수 있는 것은 도로를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땅 팔고 밑에 있는 거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를 1억 뭐 3천이고 1억 4천 주고 산다면 쪼개가지고 반씩 나눠서 1억 밑으로 만들어가지고 파는 것이 쉽게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봤을 때 양양 근처에 내가 가서 바닷가도 근처도 가고 우리 뭐 농박 비슷한 거라도 하나 지어놓고 2박 3일 쉬고 올 수 있다고 했을 때도 1억 정도 미만이었을 때 우리가 투자를 가는 것이 거의 2억 3억씩 그렇게 투자를 안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잘라서 다시 팔게끔 됐을 때는 저는 팔린다고 보고 이건 싸게 파는 거죠. 팔린다고 보고 추천하게끔 됩니다.